안녕하세요. 이레인빛의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수소를 주제로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은 한수화 채널인 만큼 가장 먼저 피부 화장품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나서 의료, 그리고 연료전지나 이런 다른 산업 분야에까지 수소가 만들어내는 가능성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소와 피부 분야입니다. 첫 번째 연구 논문은 여드름 치료에서의 수소 효과에 관련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수소 정화, 여기서는 수소 정화,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퓨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제 수로 세정을 한다, 클렌징을 한다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어쨌든 수소 정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단독으로 혹은 화학적인 필링과 병행을 했을 때 여드름 환자의 피부 개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참가자는 19살에서 21살의 여성 2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드름, 피지 과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룹 A는 수소 정화를 단독으로 하고, 그룹 B는 수소 정화 플러스 화학적 필링, 그리고 2주 간격으로 총 4회간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은 피지, 수분, 여드름 중증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두 그룹 모두 피부 발진, 피지가 감소가 되고 수분이 증가가 됐고, 그룹 B의 경우는 개선 효과가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증상이나 생활의 질 개선에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다, 수소는 충분히 기여를 한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정화는 여드름 피부 관리 안전하고 유용한 보조요법이다. 특히 기존의 필링 스킨케어와 병행을 했을 때는 효과가 더욱 상승된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수소수 목욕, 팩을 이용한 주름 잡티 개선, 그리고 수분, 피주 균형 개선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수소 함유 온수 목욕과 얼굴 팩이 피부 노화 징후, 그러니까 주름, 잡티, 혹은 수분 피지 균형,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49세에서 66세의 성인 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11일에서 98일간 매일 10분간 목욕을 하거나 수소수 적신 수건으로 팩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1도씨의 온수였고 약 300에서 600 ppm 정도가 되는 수소 농도를 가진 수소수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는 사진을 찍고 그걸 소프트웨어 분석을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주름이 평균 3.14에서 1.52로 뚜렷하게 감소를 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분석이기 때문에 주름의 평균적인 뚜렷함이 절반 정도로 감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3.14에서 1.52까지 감소를 했으니까. 그리고 잡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미나 색소 불균일성, 이런 거를 평가를 했을 때 유사하게 3.48에서 1.74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절반 정도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죠. 피부 수분의 경우는 건조 피부는 개선이 됐는데 이미 촉촉한 피부는 큰 변화가 없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피부 피지도 비슷합니다. 과다 피부는 감소를 했지만 부족한 피부는 또 증가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균형 조절 기능이 좀 있는 것 같다 라고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수 목욕 및 팩은 주름 잡티 개선, 그 다음에 수분 피지의 균형 조절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참가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세 번째는 모공과 피부 나이 개선에 관한 연구거든요. 이거는 수소가 항산화 항염 작용을 피부에 직접 적용했을 때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피부 지표, 그러니까 모공, 색소, 주름, 생물학적 피부 나이,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여기는 4주 동안 총 15명 청년, 중년, 노년 그룹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수소를 함유한 알카리수를 기기를 이용해서 얼굴에 주 1회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모공 가시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고, 주름, 색소, 피부 나이 이런 것들은 개선 경향 관찰이 굉장히 뚜렷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논문에서도 뭐 색소, 잡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었으니까 여기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작용을 체크를 했는데 부작용은 없음으로 결론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수소의 선택적 항산화 효과가 피부 산화 스트레스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화장품, 피부 관리용 소재로 가능성을 제시를 한 겁니다. 다만 대조군이 없고 소규모 파일럿이라는 한계가 좀 있어서 앞으로 대규모 임상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파일럿 스터디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분야는 의료 분야에서의 수소 응용에 관한 연구들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2007년도 논문을 보면 항산화, 항염 연구가 있었거든요. 수소가 선택적으로 독성,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했고, 쥐의 뇌, 허혈 재관류 손상 모델에서 수소 기체에 흡입을 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염증 억제, 신경 보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선택적 항산화제로 작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경질환, 염증성 질환의 치료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처 치유 및 재생 피화에 관련된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수를 음용하거나 외용이 상처 치유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 모델이나 소규모 임상에서 수소수 처리 후 치유 속도를 관찰을 했죠. 그래서 염증도 억제가 되고 섬유화 세포가 활성되고 표피 재생 속도도 증가가 됐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의학적으로 보면 재생의학, 피부 치료, 보조제로서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사운동 기타 임상 효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수소가 전신적 효과에 종합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연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제 파일럿 수준 연구라서 안전성이나 보편적인 적용성이 좀 더 많이 연구가 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타 산업에 응용되는 수소들을 좀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마그네슘 하이드라이드는 연료전지 쪽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더 먼저 오랜 기간 연구가 됐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연구를 보면 수전해 촉매 개발 연구에서 고효율 수소 생산을 위한 전극 촉매 설계로서 이제 활용을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낮은 과전압, 높은 안정성을 좀 확보를 했고, 대규모 청정 수소 생산으로 이어질 기술적인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차량 및 발전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수소는 뭐 이미 연료전지차 발전 시스템에서 상용화가 진행이 됐으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기타 연구를 보면 식물 성장 촉진에 관한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 성장을 촉진시키고 스트레스 내성을 증가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청정 에너지의 핵심 자원이니까 수전해 기술 연료전지 응용에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의료, 농업 이런 비에너지 분야로서의 확장성도 굉장히 큰 물질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수소가 피부 과학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 및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한수화도 화장품의 수소를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담아내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